이 영상은 혁신학교를 지키고 혁신학교의 성과를 공교육 전반으로 넓혀가고자 하는 혁신학교 학부모들의 바람입니다. 성적 위주 주입식 교육의 현실을 규탄하며 질문이 살아있는 교실, 사람이 먼저인 학교,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공교육이 되길 소망합니다. 혁신학교는 획일적인 커리큘럼과 주입식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을 시도하는 새로운 학교 형태입니다. 2014년 현재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대해 혁신학교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저는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부모들도 자기들이 배웠던 방식만 늘 고수하다 보니 아이들한테도 같은 것만 하고 성적 지상주의가 만연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점수로 아이들의 모든 거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들한테 너무 성공적인 삶을, 물질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부모들이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부모가 그 성공의 잣대를 기준으로 세워놓고 아이들한테 거기를 다름질하게끔 뒤에서 흔히 얘기하는 매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고나 특목고에 가기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입시 위주 사교육에 시달리는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도 또 일명 스카이대에 들어가기 위해 처절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하루 한 명의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중2병, 왕따. 이 모든 게 입시 위주 성적 줄 세우기의 슬픈 결말입니다.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기러기 아빠의 슬픔 역시 결국 잘못된 교육의 결과물 아닐까요? 2011년 3월과 9월에 각각 지정된 1, 2기 혁신학교들은 벌써 4년차를 맞았거나 곧 4년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율형 학교의 한 형태인 혁신학교는 지정기간이 4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재지정을 받아야만 혁신학교의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통해 혁신학교를 재지정해야 한다는 게 혁신학교 학부모들의 큰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만 멈추지 않고 초중고가 연계돼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학부모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혁신학교의 무엇이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우리는 어깨짝반이 있어서 형님들이랑 밥도 먹고 책도 읽고 그리고 텃밭도 가꾸는데 토마토 가꾸는 게 재밌어요. 중간고사 이런 것이 없고 시험을 단원평가만 봐도 등수 매기지 않고 처벌받지 않아서 좋아요. 그 모든 교육을 통해서 친해진 관계로 다시 놀이활동이 이어지는 거예요. 놀이활동이 이어지고 그리고 어떤 밖에 외부 활동을 통해서 다시 또 친밀감이 형성이 되니까 저절로 친구를 배려하고 저절로 이해하고 그리고 더 좀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연스러운 인성교육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일반 중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 혁신학교에서는 학부모 동아리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일을 정해서 함께 빈 교실에 모여서 쿠키도 만들고 또 수업이 빈 짬을 이용해서 체육 선생님한테서 탁구를 배우기도 하고요. 엄마들이 모여서 학원에 대한 수다를 떨고 또 밥 먹고 비싼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공부를 한다는 거. 80분 블록 수업과 모둠 수업, 다양한 학생 동아리 활동, 문예체 수업의 강화와 같은 혁신학교의 색다른 교육 방식들은 교과서와 시험지에만 익숙한 부모 세대에게는 무척 낯선 모습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혁신학교를 노는 학교, 공부 안 시키는 학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해 8월 서울시 의회의 의뢰로 서울의 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 혁신 방안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일반 학교 학생들보다 혁신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더 만족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습 효능감 역시 혁신학교의 학생들에게서 해마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어렵고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열심히 해보고 싶은 것이라는 생각. 똑같이 공부하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또 어떤 모습이 진짜 공부일까요? 혁신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한 12명의 학생들이 쓴 진짜 공부라는 책에서도 성적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교육이 대학 진학에서 빛을 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혁신학교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2015년 4월이 되면 1기 혁신학교가 다시 일반 학교로 전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의 혁신학교는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정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평가를 거쳐 재지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용린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 특혜라며 평가와 관계없이 혁신학교 재지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대체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수준이기에 특혜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올해 학교당 평균 6천여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혁신학교에는 모든 학교에 지원되는 행정보조사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걸 계산하면 학교당 4천여만 원이 전부인 셈이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한 해 4억 7천여만 원 정도 지원되고, 마이스터 고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해 4억 3천에서 5억 7천여만 원 정도, 그리고 연간 등록금이 700만 원이 되는 외고 같은 경우에 한 해 평균 4,7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 뿐만 아니라 또 각종 연구학교 있죠. 그 다음에 시범학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 연간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혁신학교 예산은 그 예산이 모든 학년이나 모든 학년, 그다음 모든 학생들, 그다음 모든 교과에 골고루 이렇게 그 예산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교육청의 예산을 꼼꼼히 보면 특정 학년이나 특정 학교나 특정 교과라든지 특정 학생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사의 역할은 가르치는 일이겠죠. 그 교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잡무를 줄여주는 데에 예산의 많은 부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수업 방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구들이 필요한 거겠죠. 이렇게 교육 활동에 사용되는 당연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 예산마저도 해마다 삭감돼 지금은 혁신 교육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는 수업, 조는 아이가 하나도 없는 교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 돈이 과연 무의미한 걸까요? 일진이나 왕따가 없는 학교, 학생들 스스로가 약속을 정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 조금 더디거나 장애가 있어도 서로 도와가며 함께 가는 학교. 이런 성과들은 성적 지상주의의 그늘에 가려져야 하는 걸까요? 제가 저번 달이죠. 그랬던 건데 저희 아이가 많이 아팠었어요. 일주일간 학교를 못 갔는데 학교를 안 보내준다고 우는 아이였습니다. 눈을 뜨면 첫 마디가 학교 가고 싶단 말이었고, 그게 저한테 좀 반대였거든요. 저는 학교 가기 싫다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서울 시내 아마 초등학교에서 과연 어느 학교 아이가 아직 눈을 뜨자마자 학교 가고 싶단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학교가 얼마나 몇이나 되는지. 네, 4년이라는 시간이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너무도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자존감도 행복지수도 상승하고 있는 혁신학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물어볼 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 긴 시간으로 연장해달라고
모든 혁신학교 학부모와 학생과 선생님들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4년간의 이 실험을 진정 여기에서 멈추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한 해 등록금이 1,000만 원에 육박하며 입시 위주 교육으로 전락해버린 수많은 사립고등학교들의 모습은 정말 괜찮은 건지, 우리의 공교육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 건지,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그저 당연하게 여겨도 되는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혁신학교는 사람이 먼저인 학교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희망이다. 혁신학교는 딱지치기다. 교육을 뒤집을 수 있으니까. 6월 4일에